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저 밥도 잘 먹고 잘 컸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어느 요양병원의 오후입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운 백발의 노인 김순자 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지만 입술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철수야. 우리 철수 어디 갔노? 밥은 먹었나? 철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병실 전체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중절모를 쓴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순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 예순을 바라보는 상훈 씨입니다. 그는 익숙한 듯 한숨을 삼키며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상훈이요. 둘째 아들 상훈이. 상훈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멍한 눈동자로 상훈 씨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잡힌 손을 뿌리치며 다시 허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누구? 비키라. 우리 철수 올 때 됐다. 철수야. 엄마 여기 있다. 상훈 씨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철수라는 이름 하나만 남았습니다. 상훈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어머니, 철수 형님은 없잖아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매일 이렇게 오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상훈 씨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웅얼거립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입니다. 상훈 씨는 병실 구석의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상훈 씨를 키워냈던 어머니. 그러나 그 강인함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뱉어냅니다. 철수 형님, 얼굴도 모르는 그 형님이 어머니한테는 저보다 더 사무치나 봅니다. 철수. 그것은 상훈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어머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950년 6.25 전쟁. 피난길의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는 5살 배기 철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폭격 소리에 놀라 넘어진 사이 인파에 밀려 아들의 손을 놓친 그 짧은 순간이 어머니의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돌며 철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를 만나 상훈 씨를 낳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늘 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대문을 바라보았고 밤이면 잠든 상훈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철수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상훈 씨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서러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 뒤 새벽,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훈 씨는 잠옷바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를 알리는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훈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쁩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입술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야.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상훈 씨는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어머니, 저 상훈이에요. 제발 저 좀 알아봐 주세요. 마지막이잖아요. 네? 어머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고개가 좌우로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곁에 있던 간호사 최 간호사마저 눈물을 훔칩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식은땀이 베개 깨리 불을 적십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이름을 토해냅니다. 철수야, 엄마가 미안. 상훈 씨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훈이라고 외쳐도 어머니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70년 전 그 피난길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젊은 어미의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최 간호사가 조용히 상훈 씨의 어깨를 잡습니다. 최 간호사는 4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로 평소에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던 분입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상훈 씨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잠시만 비켜달라는 신호입니다. 간호사님, 최 간호사는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젖은 이마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할머니의 귀에 대고 크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 철수예요. 병실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기계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입니다. 상훈 씨는 놀란 눈으로 최 간호사를 바라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춥니다. 할머니의 흐릿한 동공이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철수, 가? 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저 밥도 잘 먹고 잘 컸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최 간호사는 자신의 두 손으로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감싸쥐고 자신의 얼굴에 비빕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할머니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점 없던 할머니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이며 생기가 돕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나? 배는 안 고프나?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앞을 더듬어 최 간호사의 뺨을 만집니다. 거친 손바닥이 간호사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맺힌 어미의 손길입니다. 상훈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질투도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편안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 간호사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목소리만은 밝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이제 어디 안 가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주무세요.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할머니는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래, 왔다. 우리 철수가 왔다. 이제 됐다.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상훈 씨가 서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곳에 또 다른 아들이 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훈이도 밥 챙겨줘라. 형이니까. 상훈 씨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수를 찾느라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상훈 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침대로 달려와 어머니의 반대쪽 손을 잡습니다. 네, 어머니. 형이랑 밥 잘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양손에 꼭 쥔 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이 점차 느려집니다. 마치 고단했던 70년의 기다림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 같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쌓입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병실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울음은 아닙니다. 지독한 그리움의 끝에서 결국 만남을 이뤄낸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상훈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는 상훈 씨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최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상우님, 이거 어머니 베개 밑에 있던 거예요. 최 간호사가 건넨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기 상훈 씨를 안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상훈아, 고맙다. 어머니, 상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쪽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지워져 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이 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곁을 지켜준 자식에 대한 고마움. 그 두 가지 마음이 어머니의 삶을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두 아드님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훈 씨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최 간호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주 인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상훈 씨의 발걸음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쪼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철수 형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 상훈 씨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잊어버린 혼돈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끈질긴 사랑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